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의 서천입니다. 요새 빌딩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 규제 사이클로 인해서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빌딩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빌딩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매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 자체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어떠한 건물을 좀 사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4분기의 빌딩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금리가 한 차례 더 동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연속 4번째 정도의 동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한미 격차 간의 금리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금리가 좀 동결이 됐었죠. 그래서 요새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시중은행 지점장님별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매년마다 그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임대업이나 목적성의 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밋을 걸어두는데, 내년에는 임대업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한도를 현재보다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안하고 건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건물 매입 검토를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분기, 3분기 이내에는 대출을 빨리 실행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내후년 상반기에 잔금을 목표로 건물 매입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제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매년 1분기나 2분기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내부 정책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은행 지점마다 특판금리라고 해가지고 금리 쿠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역마진으로 내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쿠폰들은 보통 은행 쪽에서 1분기 내지 2분기 이내로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자금 사이클이나 잔금 시점을 그때로 세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 규제에 대한 거가 정말 많이 나왔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대출 금액이 6억밖에 안 나오고 반포라든지 성수, 한남,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액 현금으로 사야 되는 시국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나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러한 사이클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를 부담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도입될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먼저 접하고 우량 자산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중대형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형 건물들은 1000억대 이상을 말을 하는 거죠. 운용사들 뿐만 아니고 사모펀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미리 대비해서 우량 자산을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에 비롯해서 디벨로퍼 회사들이 좋은 땅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금리가 좀 인하가 되거나 현재 금리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대출을 좀 일으켜서 디벨로퍼들이 건물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점점 증가세가 있는 거죠. 물론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좀 보여졌는데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잠깐 떨어졌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 금통위 위원 6명 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는 의견이 좀 무겁게 실리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아무래도 현재 금리 기조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 일으킬 때 적은 대출 비용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으로 와닿게 되겠죠. 2022년도 이후로 거래가 잘 되지 않았던 지역들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022년도 말, 그래도 2023년도가 고금리 피크였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들이 보통 소외된 지역들이나 포모 현상이 많이 와서 안 좋은 지역들의 건물들 많이 매입을 해서 이게 악성재구처럼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러한 건물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거래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소외된 지역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중심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당 4억이 넘어섰죠. 연무장길이 아닌 곳들이라도 평당 4억이 넘어섰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한남동, 종로, 을지로, 그리고 다양한 상권들 중에서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중심지 부근으로는
오히려 오버슈팅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흡사 2020년도, 2022년도 같은 불장 같은 느낌이 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런데 단 그 이전 코비드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전 코비드 시장 때 한번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바로 왔던 2022년도, 2023년도 고금리 피크 시장을 다 봐왔던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학습 효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외된 지역들도 건물은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소외된 지역들의 건물이 거래가 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고금리 피크일 때 건물을 비싸게 매입을 해서 지금은 원가 수준에 매각하거나 원가에 얼추 비슷하게 현재 가치로 매각이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소외대 지역들이 현재 호가대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분들은 소외대 지역들은 거의 다 보진 않으세요. 그래서 중심지 부근이라든지 뭐 상권이 있는 곳이라든지 뭐 임대료가 나오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주되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그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건물을 좀 주되게 봐야 될까? 건물을 볼 때 어떠한 우선순위를 좀 봐야 될까라는 게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좋은 입지로 봐야 돼요. 입지가 1순위입니다. 아니 0순위예요.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지금 입지가 되게 좋은데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현저하게 낮은 건물들 좀 없을까요? 라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건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입지 대비해서 뭐 리즈너블 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입지가 좋은 곳들은 미리 선점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입지가 정말 우수하진 않지만 뭐 B급 입지여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이 원리 자체는 시장이 안 좋을 때든 좋을 때든 상관없이 B급 입지라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내가 검토하는 건물들이 안전망이 정말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20% 30% 내지 저렴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그런 건물을 사서 내가 받고 있는 임대료 수준도 주변에 임대가 세팅되어 있는 임대료 수준보다 내가 조금 더 안전마진을 확보한 만큼 더 낮게 세팅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인컴은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B급 입지라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세 번째는 임대가 좀 잘 나가는 건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2017년도, 2018년도에 좀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뭐 강남도 강남이었지만 임대료가 주되게 나오는 상권들이 가장 많이 핫했었거든요. 뭐 홍대, 뭐 대학가 상권, 뭐 해와, 뭐 이수 이런 쪽들이 건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이 현재에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 그리고 임대료가 밀릴 걱정이 없는 상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상권, 건물 자체에서 인컴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건물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2025년도에 조금 달라진 거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시로 뭐 한남, 성수,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안테나샵, 플래그십 스토어, 뭐 팝업 스토어 브랜드가 입점하는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정말 많이 높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뭐 로데오라든지 성수라든지 평당 4억 이상 거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한 평당 임대료를 100만 원 혹은 뭐 200만 원 이상으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살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이어져 와 있던 사람들이 좀 많거나 상권이 개런티 될 만한 상권들 플러스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는 곳들이 결국에는 유동인구나 집결력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될 수 있는 개런티가 될 수 있는 건물이고 상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들을 좀 주류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남이 투자하는 게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에 대비해서 강남이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는 건물들이 10개 중에 거의 9개 이상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을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강남을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강남은 저는 0순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강남을 건물을 보더라도 통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웬만해서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 중에 10곳 중에 한 5곳 정도는 임대료가 좀 밀려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임대료는 원래 한 1,000만 원인데 임대표상 임대료가 1,200만 원, 1,300만 원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건물이 안 팔려서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뭐 나이스평가 신용원이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차사의 회사를 다 검색을 해보고 재무제표를 한번 다 살펴보시고 이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현금 보유량이나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매년 뭐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시고 재무제표상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 거니까 통임된 건물을 살펴봐도 되는데, 대부분 10건 중에 한 5건 정도는 임대료를 올바르게 내고 있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임대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강남 지역 중에서도 개별 임대로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살펴보시고 건물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현존 그대로 건물 갖춰져 있는 걸 위주로 건물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접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요새는 공사비도 많이 좀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축한다고 하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정말 많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입지적인 프리미엄이 정말 뛰어나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B급이라든지 C급 입지가 저렴하게 다가구 건물이 나왔거나 저렴한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10% 20% 저렴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상했던 공사 비용만큼 반드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컨셉 중에 가장 후순위로 두고, 첫 번째는 건물 형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건물 형태에서 건물의 연면적이나 효율성이 좋아서 리모델링 정도 할 수 있는 건물, 이 두 가지 컨셉으로 강남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강남 외의 지역이더라도 메디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건물들은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컬 건물들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주류가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건물들은 오히려 오버슈팅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남 외 지역의 일반적인 근리생활 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임대 요구 수익률이 2% 3%였다면 외 지역은 뭐 4% 혹은 5% 정도가 나와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메디컬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물들은 강남 외 지역이더라도 3% 정도만 나와도 오버슈팅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남보다 나중에 아웃풋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플러스 메디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떠한 입지 플러스 한남 성수, 지금 가장 핫한 상권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건물이거나 당장의 임대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물이거나 주변 임대 시세 혹은 주변 매각된 사례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건물들도 좀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은 2026년도에는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발생될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계속 건물을 여러 건을 많이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지켜보신 다음에 지금 좀 계약을 걸어두고 내년에 잔금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에 대한 거에 좀 고민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셔도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원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